크립토 윈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올지를 잘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크립토 윈터가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을 좀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익을 봤으면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반감기, 현물 ETF 승인 등이 있는 2024년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올해 전망은 시장이 사실 원래 반감기 이슈로 항상 장이 다시 좋아지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고 그것이 다시 실현이 된 거죠. 됐는데 올해는 독특하게 ETF가 이 시장에 같이 들어오면서 그 반감기 효과보다 더 시장이 좀 크게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생각보다 좀 빨리 비트코인이 장을 좀 많이 회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시기를 몇 번 지나왔으니까 겨울이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이 좋아지니까 사실 좀 당하긴 했는데, 그래서 많이 좀 급격하게 오른 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역량에는 이제 ETF 승인이 있으니까 새로운 변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들이 있는데 결국 ETF 시장이 됐다는 것은 전통 자산에 많이 편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전통 자산들이랑 같이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미국의 어떤 연준의 어떤 결정들,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최근에 또 중동 전쟁 이슈도 있죠. 이런 변수들이 더 크게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시장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통 자산을 투자하는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재미를 봤다면 이제는 그렇게 쉽게 재미를 보기엔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이 여전히 연말까지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꽤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전쟁의 이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장 자체가 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염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항상 반감기를 기점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사이클은 반복은 돼요. 반감기라는 메커니즘은 사실 그 비트코인은 이 탈종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발행 주체가 사실 채굴자들이고 채굴자들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을 그럼 누가 운영하냐? 그 채굴자들인데 채굴자들이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뭐 저도 될 수 있고 뭐 여러분들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채굴을 했을 때 최소한의 그 마진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채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어떤 보상인데, 그게 이제 반감기 메커니즘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반감기 기점으로 어떤 채산성과 어떤 채굴 시장의 변화,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비트코인 50개씩 줬다가 그 다음에 25개, 그 다음에 12.5개, 그 다음에 6.25개, 지금 3.15로 완전히 계속 줄었잖아요. 이제 더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소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감기와 이 채굴 시스템은 비트코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의 마지막에 어떤 저항 가격이 거죠. 그래서 저항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갈 때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게 이제 과거처럼 막 드라마틱할 것 같진 않고, 그게 이제 좀 변동폭이 많이 주는 거겠죠. 줄다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패턴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크립토 윈터를 이겨내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크립토 윈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올지를 잘 모르죠. 그게 알 수는 없지만 크립토 윈터가 왔을 때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을 좀 사실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봤으면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진짜 뭐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남아 있대. 그렇지만 뭐 자산을 이제 배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1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한 5개는 일부 좀 정리해서 현금화를 해서 좀 시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 5개는 그냥 계속 가져갈 거. 어차피 뭐 10년, 20년 가져갈. 그렇게 이제 자기의 자산을 좀 사전에 좀 세팅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비트코인을 만약에 모아간다면 투자하고 또 모아가고 한다면 어떤 비트코인들은 10년, 20년, 30년 가더라도 괜찮은 그건 자기의 자산에 따라 다른 거겠죠. 없어도 되는 돈이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없어도 되는 돈은 그냥 놓고 계속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잊고 가져가는 거고.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다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투자하진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겨울이 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결국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용 범위를 계산해서 그 가용 범위에 있는 돈들은 좀 빼는 게 좋죠. 그래서 현금화를 해놨다가 어차피 다시 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크립토 겨울이 왔을 때 그 끝까지 보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금을 좀 정리해서 그 시장이 왔을 때는 이제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해보고 크립토 그 겨울에는 할 수 있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 에어드랍 같은 작업들 그런 것들을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는 에어드랍 작업들은 크립토 겨울에서 살아남은 크립토 어떤 프로젝트들은 다 괜찮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 겨울을 견뎌냈으니까. 그때 에어드랍 작업들을 해놓은 것들은 또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해지를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해치 자산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장이 안 좋으면 해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멍하니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은 뭐 실제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에어드랍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겨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는 제가 시장에서 보니까 일단 이 크립토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원칙은 제가 이거를 사람들이 다 단기간에 다 끝내려고 해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 단기간에 끝내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지나 보면 끝낸 것 같은데 다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작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감당을 못 한다는 말은 그 돈을 감당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리스크 관리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없이 과거에 그 시드가 작을 때 막 투자했던 방법을 시드가 늘어났을 때도 똑같이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시드가 뭐 1,001억일 때 1억에서 10억 가는 거는 막 좀 레버리지도 쓰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운이 좋게 10억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100억 가겠다 하면 100%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1억에서 10억 갈 때 10억 가서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습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해서 내가 얼마 수익이 났을 때는 얼마 이제 현금화를 하고 또 손절 구간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손절도 해야 되고 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크립토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아니 왔는데 그때 과감하게 또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서 계속 이제 자산을 계속 관리하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은 보통 우리가 포지션과 무포지션이라고 하죠. 트레이딩에서 하면. 그래서 무포지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가 들어간 시드가 있는데 시드를 그냥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보면 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욕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자기를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가야겠다고 체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상승장 때 위험합니다. 상승을 계속 하고 있으면 더 상승할 것 같거든요. 더 벌 것 같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러려면 이제 절에 들어가야겠죠. 그런 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계속 자기를 이렇게 검열을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의도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코인 투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요? 그 퍼센트는 사람마다 결국 다른데 내가 어떤 쪽에 주력하는지에 따라서 크립토 자산을 100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일부만 가져갈 수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이대별로도 다른 것 같고 투자 스타일도 다른 것 같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떤 분들에게는 100이어도 괜찮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뭐 50이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만 필요한 분들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고
저는 뭐 0부터 100까지 다 열려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뭘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이 나왔고 그 이후에 알트코인이 많은데 여전히 그 인프라라고 하죠. 그 이더리움은 인프라를 만드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시장은 아직 발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시장,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레이어 1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프라 시장에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그 위에서 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강남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 거죠. 강남이 밑에 도로 깔고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다 세팅해야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밑에 그 기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대장주가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도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더리움이 있는데 그게 올해 레이어 2들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이 이제 어떤 속도라든지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위에서 이제 레이어 2들을 올려서 이것을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분산하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발전하는 단계니까. 근데 이더리움 말고도 다른 그런 그 인프라를 만드는 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올해 핫한 키워드는 어떤 섹션별로인데 그건 올해의 키워드들은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뭐 디핀이라든지 어떤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하고 어떤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죠. 뭐 자동차하고 붙여가지고 AI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자동차에 어떤 뭐를 달면 막 보상을 해줍니다. 그 자동차를 이제 주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관리해서 정보를 주면 AI 학습 데이터에서 주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핀들도 있고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플러스 뭐 AI도 올해 핫한 키워드고, 그런 키워드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